이 미즈노의 신발 정말 강추드립니다. 뒤에만 잘 잡으신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길에서 겹칠 일 없는 아주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러닝과 일상화로 병행이 가능하기에 아주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신발 구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여드리는 뭉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나온 브랜드입니다. 미즈노죠. 미즈노 하면 설마 아직도 올드하다, 에이 아저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최근 트렌디하고 가성비 넘치는 모델들을 발매하면서 이제는 젊고 세련된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녀석은 그런 가성비 모델이라기보다는 미즈노가 옛날부터 고집해왔던 그런 정통적인 모델입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하면서 기능성도 뛰어난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께 이 미즈노의 신발 정말 강추드립니다. 바로 이 신발입니다. 미즈노 웨이브 프로 패시 14S입니다. 미즈노 웨이브 프로 패시 14S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발 편집샵에 가시면은 이 신발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들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특이한 모양새로만 관심을 잠깐 끌지 어떤 신발인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모른 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제가 근데 막상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러기에는 살짝 아쉬워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웨이브 프로 패시는 2011년 미즈노가 7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당시 모든 브랜드가 더 푹신한 폼을 만들 때 미즈노는 폼은 결국 꺼진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미드솔 전체를 비워버린 인피니티 웨이브입니다. 물리적 구조물만으로 쿠셔닝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이 설계는 당시 스니커즈 씬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발은 목표로 했던 러닝 시장에서는 오히려 단단하고 무거운 모델로서 외면을 받고 결국 러닝화로서의 입지는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비싸기만 한 신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웨이브 프로 패시는 14년이 지난 오늘날엔 러닝보다는 고프코어와 테크웨어의 유행으로서 패션에 한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14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러닝화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꽤 있긴 해요. 참고로 모델 뒤 단어들로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있는데, 숫자만 써져 있으면 순정 그대로의 모델이고, S가 써져 있으면 그런 순정에서 테크니컬함이 한 스푼 추가된 것이고요. LS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름답게 좀 더 일상화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답니다. 베타는 더욱더 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 옆모습, 앞모습, 안쪽 옆모습, 뒷모습, 윗모습, 밑창. 요즘 나오는 웨이브 프로 패시가 좀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 패셔너로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서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신발은 러닝화 베이스의 신발을 다루었기 때문에 확실히 얇고 날렵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러닝화보다는 조금 더 패셔너스러움과 두툼함이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디자인과 소재의 레이어링은 상당히 강렬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독특한 모양새의 얇은 메쉬가 베이스로 합성 가죽은 쉐입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으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측면의 TPU 소재와 미즈노 럼버드 로고가 유기적인 라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죠. 이 독특한 모양새의 메쉬는 혀까지 그대로 쭉 올라와서 서로 간에 일체감이 있게끔 소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혀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생각보다 안에 충전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쿠션감으로서도 살짝 적은 것 같긴 해요. TPU들 사이로 이렇게 아이렛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끈을 묶으면은 옆에 측면에 TPU와 함께 발을 조여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납작 면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감이 적었던 혀와는 달리 이 신발 입구 부분은 충전감이 아주 빵빵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감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또 매우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메쉬 부분까지 만져보면은 엄청나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메쉬 안쪽으로 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얇다는 거예요. 인솔은 발을 감싸주는 완만한 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패브릭이 쓰였습니다. 소재 자체는 부드러운 쿠션감을 느끼게 해줄 오솔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며 인솔 아래의 라스트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소재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깔끔한 마무리, 그리고 약간의 쿠션감 추가가 되어 있답니다. 이 신발의 하이라이트 하단부 시스템을 보시죠.
뒤꿈치를 감싸고 있는 부분부터 매끈하고 광택감 있는 단단한 소재가 웨이브 프로패시 밑창에 뼈대를 물결 모양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중간부터 앞발까지는 뭔가 눌러봤을 때 펀치 같고 탄성이 조금 있는 물렁물렁한 소재가 쓰였습니다. 유포르기라는 경량과 쿠션감이 뛰어난 미즈노의 중창 소재가 쓰였습니다.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뒷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탄성이 강하고 매우 단단한 소재가 따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어우 진짜 단단해요. 앞발로 가서는 그나마 이렇게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X10이라는 일반 고무 밑창보다 80% 이상 내구성이 좋은 미즈노만의 밑창 소재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밟았을 때 데미지를 분산시키거나 발 구르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안정감을 주게끔 이렇게 보시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었을 때 뒷발에서의 높이는 대략 3.8cm로 매우 높습니다. 앞발에서는 2.5cm 정도로 무려 힐드랍이 1.3cm 가량 됩니다. 신발의 무게는 중창이 비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소재들이 쓰였기 때문에 338g이라는 무게가 나옵니다. 미즈노 웨이브 프로패시 14의 사이즈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맨발을 자로 쟀을 때 왼발은 235, 오른발은 238, 발볼을 자로 쟀을 땐 10cm 정도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신는 신발들의 정사이즈는 245입니다. 그리고 웨이브 프로패시 같은 경우에는 늘 발볼과 발등이 타이트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cm 업은 무조건 하고 있는데 저도 이미 여러가지 경험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1업인 250어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어보니까 일반적인 미즈노 웨이브 프로패시들은 항상 타이트했다는 그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신발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발등까지는 확실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데 이 발가락이 노는 앞부분들까지는 꽤나 널널해졌습니다. 확실히 이전 작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핏에 신경을 썼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뭐 아시잖아요. 대부분 좀 안전하게 추천드리는 거. 남자분들은 대부분 1업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사이즈와 핏을 느끼게 해줄 듯 합니다. 그래도 정말 나는 발볼이 넓다 하시는 분들에겐 1.5업까지는 가능하시겠지만 길이가 살짝 아쉽긴 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반업이면 얼추 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여자분들 중에서도 좀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업까지로 안전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즈노 매장이나 편집샵 여러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시착도 가능하니까 대부분은 그쪽을 먼저 시도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문 러너가 아닌 입장이기도 하고 이 프로패시도 이제는 일상을 타겟으로 발전이 된 경향도 크기에 딱 신자마자 신기합니다. 단단한데 편해요. 단단하면 대부분 불편하다는 인상이 강했는데 이 신발은 신기하게도 단단한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안감과 더불어 내부 충전재, 구조가 뛰어나기에 발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중간 부분의 발등까지 딱 타이트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라인을 지나자마자 이 발가락 영역은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편하게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쿠셔닝 측면에선 대부분 이 프로패시를 안 신어본 분들이 인피니티 웨이브가 스프링처럼 들어가고 튕기는 쿠셔닝을 보여주겠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배경 설명처럼 인피니티 웨이브의 목적은 변형을 막고자 함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단단합니다. 물론 가만히 서 있으면 단단함만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과한 힘을 충격을 주면은 오히려 이 단단함이 느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충격 흡수와 동시에 탄성과 반발력이 있습니다. 이게 러닝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피니티 웨이브의 이 흐르는 굴곡과 구조는 단단함은 잊혀질 정도로 정말 발걸음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발에서 시작하는 이 굴곡이 충격을 느끼기도 전에 부드럽게 앞발로 흐르면서 큰 의식과 힘이 없어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단단하기에 좌우로의 안정성이 매우 좋기에 온전히 앞뒤의 흐름에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신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물렁한 것만이 정답인가 하고 말이죠. 프로페시 14S는 단단함이 불편함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단단한 신발은 우리 근육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외골격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 프로페시의 착화감, 단단한데 편한, 정말 독특하고 데일리한 착화감입니다. 신기하죠? 웨이브 프로페시 14S에 대해 총평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신발은 요즘에 맞춰가지고 약간 더 대중성을 가지게 나온 러닝화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디자인만 튀는 신발도 아니고 미즈노가 수십 년간 쌓은 이 러닝 기술 자체적으로 정말 너무 뛰어난 와중에 패션과 만났을 때는 정말 멋있는, 길에서 겹칠 일 없는 아주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은 대중성으로서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런 밑창의 신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긴 해요. 착화감은 결국 미즈노의 최상위급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러닝과 일상화로 병행이 가능하기에 아주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단단함은 발이 아프지 않더라도 살짝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매우 비싸가지고 일반적으로 구매하기는 살짝 꺼려지는 편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컬러웨이와 파생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널널한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구하기도 정말 쉽고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기에 기회만 잘 잡으신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 프리미엄급 신발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싸게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부드러운 쿠션화에 오히려 발의 피로감을 느끼셨던 분이나 고프코어, 유니크한 스타일을 챙기시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정점의 기술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평범한 스니커즈에서 지루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 웨이브 프로페시 14S는 아주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신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한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 단단한 쿠셔닝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이 늘었습니다. 프로페시 진짜 상당히 매력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샵에 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 꼭 신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매력적인 신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쿤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